안녕하세요. 바른자세 송영민입니다. 요즘 동네 공원에 가보면 입구에 벗어놓은 신발과 양말이 자주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것들입니다.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서 요즘 책이나 방송 등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건강에 진짜 효과가 있는지 제 전공 분야인 스포츠의학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발을 신고 많이 걷죠. 신발을 신고 이런 식으로 걸어요. 편안하게.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땅에서 오는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신발 벗고 양말도 벗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면 발바닥에서 오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스튜디오 바닥이 조금 차갑다 이런 차가움도 느껴지고, 신발 신을 때는 이런 그 줄무늬 간격들 있죠. 이 틈이 잘 안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밟다 보면 내가 줄무늬 밟고 있구나, 이게 섬세하게 느껴져요. 이런 정보가 많아졌다는 건 뇌에서 그 정보를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거죠. 뇌에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환경도 물론 좋지만 자연은 불규칙적이죠. 이 스튜디오에서 자연 환경을 완전히 구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네, 지하판. 지하판을 준비했습니다. 네. 발바닥 전체에서 어느 부위가 눌리는지가 느껴져요. 어디가 압력을 세게 받고 있고, 어디가 덜 받고 있고, 어디가 날카롭고, 이런 느낌들은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확실해요. 차이가 확실하죠. 이 피부의 감각, 그리고 발이 눌리는 정도, 그리고 충격이 전달됐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온몸과 발이 서로 신경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잘 되는 느낌. 물론 아프지만. 네,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점을 바꾸어 생각하면 인류 역사상 신발을 신은 기간보다 신발을 신지 않은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인체는 걷기에 있어서 유전적으로 신발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이제 착지를 해야 되잖아요. 착지할 때 비행기 무게가 지면에 실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지할 땐 바퀴가 아래에서 내려오면서 뒤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무게를 분산시켜요. 발도 바닥에 닿는 순간이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을 때예요. 걸을 때는 자신의 체중만큼 무게가 실리고요. 달릴 때는 체중의 3배까지도 충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발에도 충격 흡수하는 바퀴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뒤꿈치 아래에 있는 지방 패드입니다. 그래서 맨발로도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굳은 살인데요. 굳은 살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굳은 살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걸을 때 많은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은 살은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의 발굽이나 코뿔소의 뿔 같은 조직이에요. 그만큼 굳은 살은 일반 피부보다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굳은 살의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발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피부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이에요. 발바닥과 종아리에 있는 여러 근육들은 발을 잘 굴리면서 움직이도록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발바닥 아래에 있는 감각을 통해 발에 실리는 체중과 지면 형태를 계산해요. 그런 다음에 발의 아치를 높였다, 낮췄다, 적절하게 조절하거든요. 이런 구조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사용해서 발의 자세와 움직임을 조절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맨발로 너무 오래 걸으면 굳은 살이 두꺼워져서 오히려 발바닥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걸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인간진화생물학과 데니얼 리버먼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케냐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굳은 살이 크고 두꺼워도 발바닥 감각은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맨발 걷기 수준에서 생기는 굳은 살이 발의 감각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유연한 발 시스템으로 인해 인체는 맨발로도 잘 걷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신는 게 뭐죠? 바로 쿠션이 있는 신발이죠. 이런 신발들은 오히려 발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발에 실리는 스트레스를 줄여서 근육이 잘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모든 신발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러닝화나 워킹화 같은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신발들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의 운동과 발의 기능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맨발로 걷는 것보다는 내가 어디를 밟았는지, 지면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지를 해주진 못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하면 이렇게 약해진 발을 튼튼하게 하고 인체가 가진 고유한 발 기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에서 아스팔트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발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물질들이 많은 그런 땅을 걷는다든지 이러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걷고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발의 기능을 좋게 하고자 하신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감염을 조심하십시오. 현대인들은 굳은 살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발에 적응된 상태로 발이 많이 보호받고 있었거든요. 발의 피부가 연약한 상태예요. 맨발 걷기를 하다가 뾰족한 부분을 밟거나 비위생적인 길을 걸으면서 발에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잘 정비된 흙길이나 안전한 곳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후 항상 발을 잘 살펴보시고 상처가 나거나 다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발을 굴리듯이 움직일 것. 발이 가진 바른 움직임을 만들어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 가운데, 발 중간, 엄지발가락 이렇게 3회 터치가 일어나도록 11자로 발을 구르듯이 잘 움직이면서 운동하세요. 팔자로 걷거나 안짱다리로 걸으면 제대로 된 맨발 걷기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맨발 걷기 초기에는 고운 흙길을 많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발이 적응이 됐다면 스포츠학 관점에서 흙길만 걷기보다는 안전한 곳에서 돌을 밟고 서기도 하고 자갈길을 밟기도 하고 나무 뿌리에 올라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자연 환경에서 발을 자극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이 가진 유연함이 증가하고 발과 종아리 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균형을 잡는 신경 밸런스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 유행이 현대사회에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 가지 운동에 너무 빠져들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처럼 맹신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 운동, 스포츠학 관점에서 발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을 발달시키고 충분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안전을 고려해서 몇 가지 수칙만 잘 지키고 취미생활로 재밌게 하면 너무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